뭐 좀 극도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참. 제가 항상 드리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는 뭔가 다른 타인들의 그림의 평가를 귀담아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제 그 중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아유 난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너무 이제 자기 의견을 개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문제가 있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 좋다 나쁘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대학을 나와서 40년 이상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어떠세요? 그러면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는 게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뺀 나머지,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또 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서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또 귀담아 듣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내는 것도 하나의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지켜야 할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분별력이죠, 뭐. 예, 그런 건데. 제부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도 제부스로 해주세요. 이게 지금 백붓도 이거 더 큰 거 하나 사요? 이 백북 이거라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뻣뻣하고 이런 붓이 훨씬 붓이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각이 져 있고 좀 탄력이 있어. 저거는 무슨 백붓인데 그런가요? 이거는 일반 동양화 백붓이에요. 큰 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저것도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죠. 원화.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늘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하늘에 이렇게 물을 쭉 칠해놓죠. 물론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뭐 다양한 표현법이 있지만 이제 날씨가 이제 너무 덥고 이렇게 건조하면은 이게 물기가 많이 자주 마른단 말이죠. 한 번만 칠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더 해놓으면 이제 종이가 좀 더 물기를 빨아들이겠죠. 한 번 칠해놓으면 겉에서 그냥 스며들기 전에 다 말라버리니까. 근데 그렇죠. 두세 번 이렇게 덧칠을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위에 물이 그냥 겉에만 이렇게 묻어 있으면 금방 날라버리는데 한 번 종이 속으로 흡수가 된 거는 이게 쉽게 이렇게 건조가 안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쫙 이렇게. 아니요, 뭐 전체까지는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종이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뭔가 집게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준비물이 이제 갖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게가 많이 없으면 이건 계속 네. 휘어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자, 교수님. 항상 준비물이 이 복잡한데 필요한 거는 어디든지 다 있고 다 찾으시더라고. 내가 항상 야, 우리는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깔도 파란색이면 밝은 파란색, 중간 파란색, 더 진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코발트 블루, 아니요, 세루리안 블루,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블루, 또 프루시안 블루 이게 있어요. 각각마다 색깔을 쓰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저기서 보면 이제 뭐 한 요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붓의 어떤 갈필 효과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고 벌써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말랐으면 이제 빨리빨리 하시고 여기에도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니까 약간 갈필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부분적으로 좀 더 진한 거를 해서 다시 덧칠을 하시고 그것도 다시 이렇게 갈피시고. 풀어주시는 거죠. 갈필 효과로. 그리고 물을 살짝 묻혀서 뭐 약간 닦아주시면 지가 알아서 이제 흐르겠죠. 요런 느낌들을 나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난 구름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 생각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자꾸 손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뭔가 사진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좀 더 그 좀 수준이 있는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뭐 미술사 책이나 이런 쪽에서 본 그 대가들의 그림을 보고 말줄임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평소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걸 원하는데 수채화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려야 되겠다. 그럼 그 단순성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물을 뿌렸는데도 벌써 다 말랐어요. 지금 해봐야 물 표현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리 다시 칠하고 하셔도 되고, 저 다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려도 되니까 저 색깔을 이제 보는 거죠. 저 약간 보라색이 있는 시멘트 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색하고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을 만들고 싶다. 저 바위가 지금 바위색인데 저걸 어떻게 만들지? 근데 그 색을 만들 수 없으면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색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숙지를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남겨서는 의미가 없고 여러 번 숙지를 해서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가 요만큼 스케치상으로는 요만큼이 이제 그 달인데 보이는 달인데 이 안쪽에도 뭐 이렇게 갈필로 이렇게 잡아줘서 색깔 자체가 옅은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될 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여기까지도 이제 같이 나왔어요. 저 작가는 여기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다 칠해놔도 이렇게 칠해놔도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지금 요거보다 좀 더 진한 색으로 다 칠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칠해 놓으시고 마르기 전에 빠른 속도를 내 가지고 좀 더 진한 색을 만드셔서 그 바위에 어떤 그 진한 부분의 변화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요 다리 사이에 요 부분 부분적으로 하다가 조금 어긋났는데 그러지 않고 바위니까 바위가 아니라 이제 저기 돌들이 이렇게 균열이 있잖아요. 이런 균열, 마디 이런 것들을 약간씩 너무 뭐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좀 전에 뭔가 단순한 것보다는 좀 더 이런 색깔들이 전체적인 얼룩의 느낌도 나고요. 그러면서 이런 데서도 보면은 다리가 약간씩 그 마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깨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이어지는 부분에 조각들 그 틈새를 이렇게 한 번씩 표정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두운 색을
아니 여기 밝은 부분의 색깔, 그거는 지금 이렇게 그 아치형을 이뤄가지고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마르기 전에, 자 이제 다른 쪽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다 빨았는데 나중에 여기를 다 그릴 때는 요 색깔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이 색을 만들기 위해선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어느 정도 농도로 섞었는지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기준을 갖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가 않겠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색을 나중에 다시 만드는데 그냥 전혀 다른 색이 되면, 이거 다른 색이 되니까 근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이해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확실한 식견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도 뭐 이렇게 휴지로, 이거 이제 천이라서 잘 안 닦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필요한 부분은 뭐 손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셔도 되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땅을 한번, 저기 언덕을 그려보죠. 가을이라서 브라운 계열인데, 저는 그냥 약간 올리브 그린도 약간 풀이니까 올리브 그린도 약간 넣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붓도 요 끝을 이렇게 하면은 이 풀 느낌이 나잖아요. 내 붓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요 사이사이 바위는 이 색보다는 더 밝아야 되니까 한번 칠해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수채화에서는 밝은 색을 먼저 해주는 이유가 투명한 거니까, 수채화 자체가 투명한 거니까. 물론 저 사람은 여기는 그냥 툭 칠해버리는데, 이건 이제 그리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어떤 옷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자, 교수님 큰 붓으로 그리시면은 웬만한 풍경화는 뭐 진짜 집중해 들어가면 2-30분이면은 그렇죠. 충분히, 네. 예? 수채, 그쵸, 교수님? 그렇죠. 30분. 유화는 말고 수채 같은 경우는 30분이면은. 아니, 유화도 뭐 빨리 그린다면은 뭐 1시간에 그릴 수도 있어요. 예, 표현법이. 수채 같은 건 좀 알고 그러면 빨리 그냥 웬만한 거 가서 그 자리에 찾아서 그릴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이 수채화도 좀 이따가 초벌 중부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 수채 한번 잡았다 그러면 끝이 그냥 아니죠. 수채화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초벌 중벌이 가능하죠. 그 덧붙이는데도 괜찮아요? 그럼요. 이 붓이 갖고 있는 약하게 붓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풀의 느낌을 또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동영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큰 붓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초록색. 이 정도 색으로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의 이제 풀이 있는데, 저 사람도 그린 걸 보면은, 저 사람도 이거는 백붓을 가지고 그렸구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풀이라는 게 끝에서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건 좀 더 밝은 색으로 했네요. 여기에도 여기도 뭐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붓이 비비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마르기 전에 좀 더 진하게.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한다라는 그 의미를 왜 마르기 전에 해야지 되는가 그 의미를 모른다면은 시도조차도 못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그리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물론 지금 이제 여기가 조금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번지는 효과, 이거 마르기 전에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졌는데 여기는 그대로 이제 말랐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이게 말리기 그 다음에 덧붙일 때 예. 물이 좀 있을 때 하는데 예. 그 다음 덧붙인 물은 좀 진하게 해야지 그게 물이 많으니까 그게 흘러버리더라고요. 그 덧붙인 게 2차 작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진하게 했잖아요. 예, 그래 진하게 예.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예. 그것도 물로 했더니 예. 이게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예, 물을 좀 그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뻑뻑한 정도의 그 농도를 쓰신다고 해서 뭐 능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좀 물로 했더니 그러니까 물이 그냥 이렇게 섞여가지고- 묻혔을 때 예. 물이 건조하는 속도감을 느끼셔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물을 좀 야, 이게 주체는 완전히 그러니까 물의 농도에 대해서 물의 예술이구나. 여기서도 이제 아직 안 말랐잖아요. 네. 아 근데 거의 다 말랐어요 지금 그죠? 네. 예. 여기서 넣을 때는 물이 안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은 그 말씀. 거기에서 약간 흘러도 되는데 그죠? 중요한 거는 예. 요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할 때는 물이 요만큼 흘러내리겠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그 물이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이 나무가 아직 안 말랐을 때 칠하면 번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 그걸 알고 이제 이렇게 탁 칠해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번지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물을 많이 했더니 이게 옆으로 번져버려가지고 이게 모양이 그냥 제대로 하나도 안 그러니까 나와요. 그런 경험치가 이게- 꼭 필요해요. 예. 지금은 아주 지금 이게 네 개가 건능 원경 중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요. 이 속도를 빨리빨리 하면은 약간의 갈피리 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죠, 또. 자, 여기서도 하얗게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뭐 이렇게 툭툭 쳐주시고. 그래서 속도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 이제 너무 빨리 마르는데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면 붓을 2개를 가지고 미리 어두운 색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꼭 어떤 이 교육을 통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 방법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칠하시는 거는 물기가 많이 없지 그냥 하네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야지 안 흐르게. 아니 물을 좀 많이 묻힌다고 했는데도 그냥 속도가 너무 빨리 말라버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안 마른 상태에서 또 더 효과가 있어요. 이 파레트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 순간에 말라버리니까요 이게 지금. 자 여기서도 이렇게 톡톡 찍어주고 뭐든지 어떤 제가 그리는 반복된 행위를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또 그리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말랐으니까 다시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걸맞는 회색을 내가 아까 뭐하고 뭘 섞었는지 이거를 아셔야 그 색에 접근이 되는 거죠.
해서 일단 이렇게 아치를 이제 그려요. 물론 저 사람도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색을 조금 달리 줬잖아요. 그런 것도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일단 이 색으로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약간 청색기가 더 있는, 도락기도 있는 그런 색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요 이렇게 해주고, 또 이것도 역시 두께 같은 것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의 밑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랏 기운에 약간 브라운 계통이 있는 색깔이에요. 자, 아치도 물론 이 안쪽을 할 거지만 요런 데는 좀 더 예민하게 아치에 있는 바위의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시면 더 좋겠죠. 저 사람도 이건 안 잡았어요. 벌써 또 이제 말라보니까 여기도 조금 더 안 마른 상태에서 뭔가를 좀 효과를 봤으면 싶은데 너무 많이 말랐으니까요. 일단 어쨌든 좀 더 진하게. 그래서 요 위쪽은 좀 더 진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근경, 중경, 원경에서 어두우면 시선 방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제일 어둡다.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좀 더 효과적이면은 물이, 이게 종이가 안 말랐을 때 칠했으면 자연스럽게 번졌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물을 묽게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닦아줘야죠. 근데 이런 데서도 이제 못 믿어가지고 또 손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얘기하는 그 뭐죠?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식의 그런 이제 그 쓸데없는 반복된 행위가 돼요. 자, 이제 저 뒤에 있는 멀리 있는 산, 일단 묽은색으로 한번 쭉 해주죠. 들어가면서 한번 더. 물을 한번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번지겠죠, 이게. 그래서 물론 바위하고의 경계는 또 구분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교수님은 물을 묻히는 정도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 저는 너무 많이 묻혔구나. 너무 묻히니까 쭉쭉 흘러오니까 그 위에 또 다른 거 그러니까 그 그림하고 막 섞여가지고 뭐 이상하게 뭐 그 표현이 되던데, 지금 보니까 교수님은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거는 물이 넣더라도 그렇게 많이 물을 조금씩 찍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 소리인데, 예. 수채화에서 물을 찍을 때는 병아리가 물 먹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요. 네, 참 그치. 즐겁게 할 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물 그냥 놓치시니까. 지금 막 물을 주니까 물이 주르르르고 거기다 또 다른 걸 하니까 이게 뭐 무슨 그 옛날에 모래 보면 쫙 번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게 되니까 이게 뭐 그림이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물을 넣더라도 진짜 병아리만큼 쫙 조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더라도 전혀 병아리 물 먹듯이 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셨겠죠. 근데 지금 이게 같은 물을 하더라도 예. 구분이 있게끔 그 물이 되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의 양에 따른 거죠. 저기는 예. 지금 안 그랬지만 예. 요 기본 물의 기본 색을 잡아주면 요 위에 밝은 면하고 요 옆에 어두운 면에 각이 생기니까 좀 더 입체감이 돋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려준 거고요. 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천천히 그려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그려주면 된다 그랬을까? 오늘 그리다가 내일 그려도 된다는 소리죠. 요 정도 해놓고요. 요 나머지는 내일 그려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쪽에 있는 바위 기본 색을 다 이렇게 해주시고, 뭐 여기까지 같이 해줘도 되겠네요. 여기는 밑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뭐 그 물의 찰랑거림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둡게
아, 진짜 그림 정말 멋있게 되네. 정말. 입주감이 좀 더 이렇게. 어둡게 해서 이제 여기에 바위 어떤 결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주죠. 빛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막 섞여가지고 물이, 아이씨. 정말 아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바위에 그늘진 색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가장 제가 볼 때는 조금 교수님한테 좀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그늘진 색을 어떻게 만들어서 저 색을 쓰느냐에 대한 그 문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죠. 아, 물 농도가 지금 물기가 있는데 쫙 쓰면서 저렇게 하니까 물은 쭉쭉 흘러내리고 하나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붓의 어떤 속도나 예. 예,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입시 때 그 선배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방금 교수님이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저도 이제 의문이 있었죠. 아니 내가 하면 줄줄 흐르는데 왜 저 선배가 하면은 저게 왜 안 흐를까?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붓의 어떤 강도, 속도 거기에 의해서 또 물의 정도 예, 그게 아주 종이장 같이 작은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한 거고 가볍게 아마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림이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나무가 이제 여기 그림자가 딱 생겼어요. 또 이렇게 닦아가면서 그리는. 제가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이거를 그린다면은 붓을 하나 정도 더 갖고 그때그때 이런 번지는 효과를 이 색을 만들고 빨리 붓을 바꿔서 이렇게 탁탁 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번지는 효과가 더 자연스럽게 나왔을 텐데 벌써 말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터치가 안 나오죠. 그럼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